안녕하세요. 중소민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천에서 서울 가까워지는 검단 5호선 GTX D에 집값 들썩, GTX-B 착공 물고 트이자 인천 송도 부평 아파트값 재파, 인천발 KTX 개통 가시화 연수구 남동구 수혜단지 선정 경제,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착공, 이러한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인천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중소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사의 제목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러면 중소민들은 지금 현재 내 집을 마련을 했다면 과연 언제쯤 매도를 할까요? 그리고 중소민들이 지금 현재 집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내가 사는 집은 계속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매도할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팔면서 돈을 벌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매수하는 때를 보면 집값이 확실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5년 후, 10년 후에도 그렇게 예측한 대로 집값이 올라갈까? 특히 인천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알고 싶어 하죠. 바로 이 영상에서는 인천시가 그러한 예측들을 했다는 거죠. 미래에 어느 지역이 그리고 어디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그것을 인천시가 미리 예측한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곳은 바로 딱 네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민들은 과연 어디를 사야 할까?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천에서 계속적으로 부동산이 살아남을 것과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유지할 것, 그리고 집값이 올라갈 필수 조건들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낭만부동산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첫째도 입지고 둘째도 입지고 셋째도 입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입지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곳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입지를 무엇으로다가 증명할 것이고 그것을 어떠한 조건들을 볼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낭만부동산이 여러분들에게 인천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본다면 인천에서 보는 입지는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의 아파트 공급이 어느 지역이 많고 어느 지역이 없어지고 어느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계획입니다. 인천은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하나는 서울의 배후지로서 갖는 지역과 그 다음에 하나는 인천 자체적으로다가 갖는 또는 인천의 위성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시흥과 안산, 김포의 그것을 가지고선 움직이는 교통계획에 따라서 입지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공급과 교통계획은 결국은 그 입지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인구의 이동이 있습니다. 입지는 결국은 인구가 어디에 집중적으로다가 증가를 하고 어디가 감소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하락시키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인천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바로 아파트 공급이 많고 적고와 교통계획에 따라서 인구가 어느 지역으로 움직이느냐가 바로 인천에 살아남을 곳이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천시는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요? 인천의 입지 변화는 결국은 인천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놓은 것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22년도에 계획을 세웠죠. 그러니까 지금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죠. 벌써 이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벌써 4년째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지 변화를 바로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보면 인천의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강화권, 웅진권, 영종권, 서부권, 그 다음에 동부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하면 몇 개 구와 몇 개 군으로다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걸로다가만 알고 있지만 지금 기본 계획에서 보면은 이렇게 권역으로다가 나눠져 있죠. 여기서 본다면 강화권이나 웅진권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여기 영종권은 지금 현재 인천의 행정도시가 바뀌면 행정 개편을 하면서 영종구로 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서부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 본다면 검단구와 서해구가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다면 영종권은 22년도에 계획할 당시에 9만 명에서 2040년도까지 15만 명으로 다 6만 명이 증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6만 명씩이나 증가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인구가 유입이 되는 곳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 다음에 서부권도 보면 54만 명에서 64만 명에서 10만 명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부권을 보면서 검단구와 서해구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인천에 이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검단구지 서해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동부권을 보겠습니다. 동부권은 구도시민, 계양구와 부평구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흥미로운 게 보이죠. 81만 명에서 80만 명으로다가 만 명이 줄어든답니다. 바로 이것이 인구의 이동에 의해서 동부권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은 남동구를 얘기하죠. 남동구 53만 명에서 59만 명으로 증가를 한답니다. 3만 명. 그 다음에 중부권은 52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증가를 한답니다. 이 중부권은 지금 현재 행정 개편상으로 보면 제몰포구와 미추홀구죠. 옛날로 따지면 중구, 동구, 미추홀구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중부권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남권은 연수구라고 봐야 되겠죠. 37만 명에서 45만 명.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떠한 공통점이 보이나요? 영종권은 영종국제신도시죠. 신도시. 그 다음에 서부권은 검단신도시와 청라신도시. 그 다음에 동남권은 9월 이지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서남권은 송도신도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가만히 인구가 증가되는 곳을 보면 신도시가 들어서거나 택지 개발을 하는 곳이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의 이동은 결국은 인천도 본다면 외부에서 유입되기도 하지만 내부에서도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도심보다는 신도시로다가 그 인구의 이동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의 단초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신도시 아파트 신축으로다가 해서 아파트 생활권으로다가 바뀌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한 것들이 보여주고 있죠. 즉 인천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여기서 분홍 색깔들은 직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주안산단, 그 다음에 인천항 북항, 그리고 여기 남동공단, 송도, 그 다음에 부평. 이러한 것은 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들은 주거용으로다가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인천도 보면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개발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개발하지 못하는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천 전체로 본다면 지금 현재 여기 서부권, 영종권, 동부, 중구, 동남, 서남권에서 본다면 그래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보면 개발 가능지 이 하늘색이죠. 여기에서 본다면 영종구, 그 다음에 검단구 일부, 그리고 나머지는 개발 가능지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땅은 지금 현재의 계획되어 있는 땅 외에는 영종구와 검당구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다 해서 지금 현재 입주한 곳과 입주하고 있는 곳,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땅을 제외하고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영종구와 그 다음에 검당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종구나 검당구는 앞으로도 아파트 공급이 계속적으로다가 증가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개발 가능지를 직장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서 본다면 그러면서 인천의 2040에서 보면 결국은 신도시 위주로다 해서 그리고 개발 계획에 따라서 4도심으로다가 가장 크게 인천에서 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송도고요. 그 다음에 동인천입니다. 동인천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물포 르네상스라고요. 그 다음에 9월. 9월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9월 2지구. 여기를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평입니다. 그 부평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평공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4도심으로다가 송도와 동인천, 9월, 부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40의 인천 도시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개발을 계획을 잡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인천의 부동산 가격은 이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인천시에서 가르쳐준 그 곳을 찾아내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자, 인천에 보면 인구가 장래 인구를 추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크게 두 개가 있죠. 인천시에서 계획한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추계를 한 인구가 있습니다. 차이는 인천에서 계획 인구는 330만 명으로 계획을 했지만 통계청에서 보기에는 312만 명이죠. 18만 명이 적게 통계청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인천에서 이 계획 인구를 보면 인천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인구를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신도시라든가 다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이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면 330명까지 인구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노후화되어 있는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거나 노후화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 빌라들, 반지하에 있는 그 집들은 공실화되면서 그 상급지로다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내부에서 그렇게 이동하는 인구 때문에 이렇게 인구는 2040년도까지 312만 명 정도가 인천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통계청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숫자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330만 명의 인구로다가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자연적인 증가 인구가 산정된 것을 보면 인천은 지금 현재 312만 명으로 2040년도까지 가죠. 그래서 2030년도에 309만이 가고요. 그 다음에 35년도에 312만. 그러면서도 가장 큰 게 인구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30년도에는 남동구와 부평구, 서구가 인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5년도에는 서구, 그 다음에 남동구, 연수구죠. 근데 이 서구는 검당구와 서해구로다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다가 기준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가장 많은 30년, 35년도로 보면 남동구와 부평구에서 남동구와 연수구로다가 가장 많은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다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느 구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까? 25년도 대비 30년도로 본다면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연수구죠.
여러분들이 연수구하면 가장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송도 신도시가 계속적으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3만 명이나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서구 검단 신도시가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신축 분양하고 입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30년도에까지 2만 2천 명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부는 영종 신도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영종 신도시, 송도 신도시, 검단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에 계획된 대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하는 것이 30년도고요. 그 다음에 35년도로 간다면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곳은 송도 신도시입니다. 19,000명. 그 다음이 서군대, 이것도 검단 신도시죠. 그 다음에 영종 신도시. 그러면서도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평구, 계양구가 10,000명, 2만 명씩이나 30년도까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평구 같은 경우나 계양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화되면서 이 인구들이 검단구라든가 또는 다른 구로다가 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양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양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배후 지역으로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배후 도시로서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천의 계양구나 부평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양구나 부평구는 30년도에도 인구가 이렇게 줄고 35년도에도 그 다음에 4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양구나 부평구는 구도심으로다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아파트 숫자가 줄어서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는 계양 신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구가 주냐고요. 그것은 바로 계양구나 부평구에 있는 사람이 계양 신도시로다가 이동을 하거나 검단구나 또는 서해구로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인구의 이동이 직장과 그 다음에 교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천에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급은 과연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한번 신도시 위주로다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송도 신도시. 지금 현재 2030년도까지 하면서 10만 4천 세대가 송도 신도시에 들어선 거죠. 이미 많은 인구가 들어섰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도 많이 해서 입주가 많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송도 신도시는 분양할 곳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입주할 곳도 많이 남아있는 곳이 송도죠. 인구만 26만 명입니다. 다음은 9월 2지구입니다. 9월 2지구도 계획상은 32년도까지 입주를 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9월도 보면 세대수가 계획은 15,900세대, 그 다음에 인구는 39,000명입니다. 이렇게 계획 잡혀 있죠. 그러니까 9월 2지구는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 곳이고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용현 하객지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13,149세대고 일부는 지금 입주를 했고 지금 일부는 분양이 끝났고요. 일부는 아직 분양을 안 한 곳이죠. 33,000명이 여기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종 신도시입니다. 영종 신도시도 보면 7만 세대가 계획되어 있는 곳이죠. 인구는 18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일부 벌써 많은 곳이 입주가 되어 있고 아직 분양한 곳도 있고 분양할 곳도 있는 곳이 바로 영종입니다. 그 다음에 청라를 보죠. 청라 같은 경우는 지금 9만 8천 명 예정에 3만 6천 세대인데 거의 끝났죠. 입주가 거의 완결이 끝나가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우원시티까지 해서 거의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업지역 내에 있는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만이 좀 더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청라고요. 그 다음에 계양신도시입니다. 지금 분양을 하고 있죠. 아직 입주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분양 같은 경우는 17,000세대 정도를 분양할 계획이고 인구는 4만여 명이 들어올 계획이죠. 그러니까 계양신도시는 아직도 17,000세대가 신규로다가 공급될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검단입니다. 검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입주를 분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 1단계, 2단계 입주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4단계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만 해도 지금 7만 5천 세대입니다. 거기다 18만 8천 명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인천은 지금 현재 입주 신도시급으로다 본다면 이미 입주한 물량도 무척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분양한 단지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할 단지들도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27년도로 보면 인천은 공급이 절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약 12,000여 세대가 27년도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인천에 전반적으로 보면 평균 15,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야 정상적인 입주 물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7년도는 12,000여 세대이니까 당연히 절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신도시 보시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낭만부동산이 인천에 있는 지금까지 분양한 아파트 단지를 보면 28년도에는 지금 현재 15,000세대 이상이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29년도에도 벌써 10,000세대 이상이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도에도 몇천 세대가 벌써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성도라든가 9월 이지구, 용현 하객지구나 영종이라든가 검단, 그 다음에 계양신도시에서 계속적으로 분양이 나온다면 28년도, 29년도, 30년도에도 보면 인천은 15,000세대 이상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천은 이렇게 많은 공급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인구 계획을 그렇게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주택 숫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계산적으로 하면 330만 명까지도 인구가 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에서는 반지하라든가 오래된 단독 다가구에서 공실이 생기면서 다른 쪽으로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35년도, 40년도에 312만 명 정도까지가 인천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천의 인구와 아파트 증가는 앞으로 30년도나 35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증가가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료를 좀 더 추격해서 간단하게 본다면 2030년도까지 인구는 인천은 39,000명이 25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중구가 12,000명, 연수구가 3만 명, 그 다음에 서구가 22,000명, 즉 검단구가 2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나 계양구는 10,000에서 2만 명이 줄어들고 있고 다른 구도심들은 대부분 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5년도를 보더라도 30년도에 비해서 35년도까지 25,000명이 더 늘어나죠.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나는 데가 연수구, 송도신도시죠. 그 다음에 서구가 8,900명, 그리고 중구가 영종신도시가 6,000명이 늘어납니다. 동구 줄죠. 제물포구가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추홀구는 800명이니까 미미한 수준. 그 다음에 남동구가 3,800명으로 다 늘어난다는 얘기는 남동구가 35년도까지 9월 이지구가 입주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화군이 의외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중서민들이 강화군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 구에서 입주를 하는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이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한번
이 신도시로다가 해서 2030년도, 앞부분은 2030년도의 세대수,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인구.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검단 신도시는 2만 세대가 입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구는 5만 명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서 보면 2025년도서부터 2030년도까지죠. 그러니까 이미 일부 입주하고 인구가 유입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노란과 보라색은 2030년도부터 35년도까지 검단은 7,000세대가 입주가 들어갈 거고 17,500명 정도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양신도시를 보면 2030년도까지 10,000세대가 증가하면서 인구는 25,000명. 여기는 한 세대당 2.5명으로 다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7,000세대가 30년도부터 35년도까지 입주를 하면서 17,500명이 증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라는 거의 증가가 별로 없죠. 2,000세대와 1,000세대 정도가 상업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로다가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종을 보면 30년도까지 12,000세대가 입주하면서 3만 명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35년도까지는 18,800세대가 분양해서 입주하면서 약 47,000명이 더 증가를 하는 것이 영종구죠. 영종신도시. 다음은 용현 하객지구입니다. 일부 6,000세대가 30년도까지니까 이미 1, 2, 3, 4단지는 입주를 끝냈고, 나머지 분양한 것 중에서 30년도 전까지 입주하는 세대수와 명수가 15,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30년도 이후에는 약 3,000세대에 7,500명 정도가 용현 하객지구에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월 2지구입니다. 9월 2지구는 2030년도까지 5,000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12,500명이 유입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35년도까지 해서 40년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11,000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27,5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송도 신도시를 보면 9,000세대가 30년도까지 입주하면서 22,500명, 그 다음에 아직도 42,000세대가 더 분양할 수 있는 땅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만 명 정도가 더 송도의 연수구, 송도 신도시에는 들어올 인구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송도 신도시에는 분구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인구가 유입이 된다면 분구를 얘기할 만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인천은 아직도 신도시급에서도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인천은 지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어떤 신도시로다가 더 택지 개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택지 개발을 한다면 영종구와 그 다음에 검단구, 아까 개발 가능지가 보이는 곳, 그 다음에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 한다면 이 계양 쪽에서 많이 풀겠죠.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신도시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구역입니다. 여기에다가 25년도부터 했던 노계획도시에 의한 인천에 있는 계산지구, 그 다음에 갈산 부평 부계지구, 그 다음에 만수, 그 다음에 부월지구, 그 다음에 연수 선악지구 등을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구역이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죠. 여기에는 많이 해제구역도 있고 준공된 곳도 있지만, 이 구도심은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 4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인천은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의 인구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인구의 유입은 결국은 내부에서 인구 이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유입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천이 정말로 매력적인 곳이다라면 외부에서 인구 유입을 다 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인구의 유입이 계획한 대로 330만 명까지 이것이 늘어난다면 인천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다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인천에 그대로 주민들은 살고 시민들은 살면서 외부에서 지금 신도시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증가되는 세대수만큼 그 인구가 외부에서 다 유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공급 부족에 의해서 공급 절벽에 의해서 인천의 집값은 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천이 정말로 수도권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 되려면 결국은 지금 반도체 산업처럼 그렇게 첨단 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다 해서 인천에 직장이 정말로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빠르게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적은 시간으로다가 갈 수 있는 교통 계획을 마련해서 개통이 된다면 좀 더 인구 유입이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으로 본다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인천의 인구가 지금 현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 송도 신도시 1109 본격 입주도 있지만 6에서 809 미개발지라든가 송도 랜드마크 시티 배후부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아파트 신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의 2단계의 순차적인 입주와 3단계 등 외곽, 유보지 등에 대한 거기에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짓는다면 검단구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청라 신도시는 거의 입주가 끝난 상황이고 뭐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입주가 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영종 신도시는 아직도 미개발도 많이 남아있고 미탄시티 등 이러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계양 신도시 지금 현재 아직 입주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분양이 늘어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9월 이 지구는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매듭을 못 짓고 있어서 분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매듭이 된다면 결국은 인천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현 하객지구 1, 2, 3, 4단지는 이미 입주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분양한 곳과 그 다음에 아직 분양 안 한 곳까지 한다면 용현 하객지구도 인구 유입과 그 다음에 아파트 물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의 구도심으로 본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고 아파트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돼서 신축 공급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더 하나를 해준 게 인천 노후계획 도시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세대수가 증가될 수밖에 없죠. 이렇기 때문에 인천은 지금 현재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을 계속적으로 이 계획한 세대수만큼 증가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인천에 있는 구도심이나 다른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급하는 아파트로다가 이동을 하면서 빈집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빈집이 증가되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낭만 부동산을 보고 있는 중서민들이라면 그러한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인천에서 내 집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인천에 어디가 살아남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2040의 인천도시 기본계획에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쇠퇴하는 곳이 어디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인구 쪽에서 보면 어디가 쇠퇴할 것인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강화군, 그 다음에 제몰포구, 미추홀구, 부평구 일부와 그 다음에 서구의 일부 지역, 그 다음에 남동구의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연수구의 일부 지역 등이 쇠퇴, 인구가 쇠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산업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산업 지역을 보면 검단구의 이 윗부분들, 그 다음에 부평, 그 다음에 계양, 그 다음에 서구에도 일부 있죠. 그 다음에 남동구, 미추홀구, 제몰포구, 그 다음에 연수구, 여기가 연수 선악지구거든요. 여긴 주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 경제 부분에서도 즉 직장이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감소하는 이 지역들. 그 다음에 물리 환경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집이 반지하라든가 낡아가지고 살기가 어렵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살기 어려운 곳이 어디냐. 여기 보면 대부분 구도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양구나 부평구, 그 다음에 남동구, 미추홀구, 제물포구. 이렇게 보니까 종합적으로다가 앞으로 쇠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쇠퇴한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바로 인구가 빠져나가서 공동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보면 계양구, 부평구 일부 지역, 남동구 일부, 그 다음 미추홀구 일부랑 제물포구.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만부동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앞으로 이렇게 지금 인천에서 보면 인천 내부에 있는 경전철이나 이러한 것들, 전철 그 철도 노선과 그 다음에 서울이나 다른 외부에서 오는 철도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22년도로 본다면 지금 여기 검단 신도시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개통이 되어 있는 게 인천 1호선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과거에 계획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에서 검단 신도시 이 부분은 지금 인천 1호선이 들어가는 이 지역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라, 루원, 그 다음에 서구 여기는 지금 현재 철도 노선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노선들은 지금 현재 계획은 있지만 아직 개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구의 이동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갖고 있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추홀구를 보면 경인전철과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 사이에 이 철도가 없는 이곳과 그 다음에 서창이라든가 남동구의 부월지구 여기는 지금 철도 노선이 없죠. 이런 것은 취약하죠. 그 다음에 여기 연수구 같은 경우는 송도와 지금 수인분당선 그 중간에 철도 노선이 없는 곳이 취약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항철도가 움직이고 있는 영종구에도 보면 지금 이 지역은 철도가 매우 취약하죠. 그래서 인천은 지금 현재 이러한 철도 취약한 곳을 경전철이 됐던 트램이 됐던 또는 다른 노선을 끌어들여서라도 이 취약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했듯이 인천은 서울의 배후지로서 움직이는 곳과 그 다음에 인천과 인천의 위성도시인 시흥 안산의 거깃을 이용하는 지역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과의 배후지로 있는 곳을 보면 검단구, 계양구, 부평구, 그 다음에 서해구가 서울의 배후지로서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서울의 교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의 배후 도시로서 본다면 지금 인천 1호선을 이용해서 공항철도를 다시 이용해가지고 환승해서 서울로 다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예타를 통과했던 서울 5호선이 개통이 되거나 또는 GTX D노선 분기 중에 하나인 서부광역철도가 개통이 된다면 그러면 검단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교통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검단 신도시의 약점은 뭐냐면 이 노선들이 김포와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단 신도시 뒤에 있는 한강 신도시와 한강 2 신도시, 그 다음에 이 풍무나 고천 이러한 것들에 의한 서울 5호선, 그 다음에 광역철도, GTX D노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가 더 많은 사람들의 선호를 받느냐에 따라서 한강 신도시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검단 신도시가 유리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계양 신도시와 그 다음에 대장 신도시 이거에 의해서 또다시 검단 신도시는 입지의 우위를 점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라 신도시는 지금 현재 철도 노선이 없는데
지금 7호선이 연장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서 27년도 연말이 아니라 30년, 31년도로다가 개통이 연장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30년도 이후에 7호선이 연장이 돼서 개통을 한다면 지금 현재 검단에 밀려있는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이 연장되고 그 다음에 GTX D 노선 분기 중에서 하나가 인천공항서부터 청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면 또다시 검단과 청라의 싸움은 또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다면 여기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GTX B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여기에 보면 청학역, 그 다음에 인천시청역, 부평역 이거에 따라서 또다시 부동산 가격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쇠퇴하는 이 진단과 철도, 이 교통계획 등을 본다면 인천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낭만부동산을 보는 중서민들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초양극화 바람은 인천도 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의 증감과 아파트 공급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인구가 증감이 되고 때로는 감소가 되는 것이 틀리는 이유는 바로 초양극화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도심의 낡은 단독 등에서 인구가 아파트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서민들은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업 초기에 보면 일반 분양률이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도 인구 이동에서 인구가 그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다가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즉 청약을 했을 때 분양을 했을 때 청약하는 사람이 없어서 미분양이 나버린다면 과연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개발 재건축은 구도심에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도심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지금 현재 일반 분양률이 좋고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구역조차도 사업 진행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 사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일반 분양가를 얼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털어내고도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곳이다라면 아무리 일반 분양률이 높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의 재개발 재건축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인천은 재개발 지역이 확산할 지역이 내부에도 있고요. 외부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은 계속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많은 곳은 가격 상승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했죠. 검단이라든가 영종, 그 다음에 송도, 그리고 9월 이러한 곳들은 앞으로도 내부나 또는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공급이 지속되죠. 왜냐하면 검단 같은 경우는 김포, 그 다음에 여기 9월이나 송도 같은 경우는 시흥, 광명 이러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공급이 지속된다면 서울과의 연계성을 보거나 주거환경이나 생활 환경을 본다면 송도 신도시라든가 청라라든가 검단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인천에서 뺏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천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입지에 있는 곳이다라면 그리고 가격까지도 싸다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인천에서 본다면 시흥, 광명,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송도 신도시한테는 매우 안 좋을 수도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9월 2지구 같은 경우는 시흥, 광명,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된다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은 외부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였다가 하락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중심에 선 것은 바로 서울의 배후지인 인천의 지역들은 바로 외부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검단이 26년도에서 인천에서 가장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인천에서 서울에서 밀려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검단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청라라든가 송도에서도 받아줄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검단이 그렇게 급등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어디에 배우지로서 움직인다면 그 배우지의 경쟁 입지가 더 좋은 곳이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인구조차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하고 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때 그러한 것들을 꼭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의 배우지는 철도와 도로의 개통에 따라서 가격이 흔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청라가 선택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검단 신도시처럼 인천 1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출퇴근 시간이나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 다음에 거리 이러한 것들이 다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단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근데 청라는 오로지 지금 현재는 자가용이나 버스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서울의 배우지죠. 그러니까 서울의 배우지로서 출퇴근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청라를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청라가 7호선과 서울 홍대 대장 연장선이 청라까지 들어오고 GTX D노선의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그 노선이 같이 들어와 준다면 지금 현재 서울의 배우지로서 만약에 서울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라면 검단 신도시, 청라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일까요? 바로 이 선택에 따라서 입지의 우위가 바뀌면서 가격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천에서 살아남는 지역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낭만부동산이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인천에서는 검단구, 서해구, 부평구, 연수구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을 본다면 계양신도시, 용현 하객지구, 그 다음에 9월 이지구가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영종신도시는요. 근데 2035년도 정도까지로 본다면 영종신도시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영종신도시가 가격 상승하는 거에 호재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다면 지금 검단구의 검단 신도시 중에서도 지금 현재는 아라역이 가장 비싸지만 앞으로 변화를 보면 2035년도쯤 된다면 신검단 중앙역 쪽으로 대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2035년도가 된다면 청라 루원시티가 7호선이 연장 개통이 되는 순간에 검단에서 청라 루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서울에서 밀려났을 때 검단과 청라 중에서 다만 이것이 마곡지구에서 또는 상암 DMC에서 밀려나오는 사람들이면 검단 신도시를, 그러나 영등포구 여의도 강남 쪽에서 그쪽 방향에서 밀려나오는 사람은 청라 쪽으로, 왜냐하면 7호선 개통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7호선이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평구로 보면 산곡역 주변의 재개발 구역들이 포진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갈산, 부평 부계지구, 여기에 아파트가 있고 7호선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쪽으로, 그 다음에 부평역 주변에 있는 주변. 그런데 부평역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구축에서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재개발이 되지 않는 주택들은 그렇게 가격 상승이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 같은 경우는 GTX B노선인 송도 신도시, 그 다음에 청학역 주변, 이러한 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검단, 서해, 부평, 연수구고,
그 중에서도 신도시로 본다면 결국 검단, 청라, 송도 신도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선 신도시로 본다면 계양 신도시, 용현 하객지구, 9월이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서 인구 이동이 입지로서 인구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민들이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지금 여기 4개 곳을 살아남을 곳으로 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 계양, 용현, 하객, 그 다음에 9월 이 지구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가격으로서 투자할 만한 곳이다라고 낭만부동산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계속적으로 듣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